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선물 지수는 지난번에 단계적으로 변곡 구간을 만들면서 연속적으로 상승 구간을 달리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저항대를 벗겨내고 있고요. 50% 변곡과 618 변곡에서도 지금 돌파가 나오고 764까지도 돌파가 나오면서 공간을 열고 있습니다. 항상 변곡 구간에서는 이렇게 2차 함수처럼 이렇게 극점도 변곡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증시에서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3차 식처럼 이렇게 요 자리를 변곡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잘라서 보면은 이렇게 여기와 이 구간은 동일하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방향이 전개되는 그 구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파가 나오면서 갔기 때문에 공간을 단계적으로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어디까지 가냐의 그 정점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단기 정점. 그래서 오늘 그 관점을 또 어떻게 생각할지 순서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체크 사항이고요. 선물 지수는 약 0.73% 상승 출발해서 1.27% 상승한 윗꼬리 양봉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 4월 고용 동향 지수 발표됐는데요. 지난달 취업자는 2,888만 7천 명으로 4월 취업자 수는 19만 4천 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전달보다 12만 4천 명이 감소하면서 2019년 2월 15만 1,000명 감소 이후에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미중 상호관세 인하가 오늘 적용되는 날이죠. 5월 14일부터 90일간 추가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사실상 미중 무역 전쟁 휴전에 돌입했습니다. 오펙 월간 보고서와 독일 4월 CPI 확정치 발표가 있고요. 오늘 연설 일정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얼러 연준이사 연설이 있었고요. 저녁 때 아직 내용이 크게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이사는 6월 2일에서 3일에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대담할 예정입니다. 필립 제퍼슨 연준이사 연설이 10시 10분에 예정되어 있고요. 메리 데일리 연은 총재 연설이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 6시 40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미국 4월 CPI 상승률 발표가 있었죠. CPI는 연간 2.3%로 전월 및 예상치인 2.4%보다 낮게 발표됐습니다. 월간 CPI 상승률은 0.2%로 전월 마이너스 0.1%보다 높았고 예상치인 0.3%보다 낮게 발표됐습니다. 근원 CPI 상승률은 연간 2.8%로 전월 및 예상치 2.8%와 동일하게 발표됐고요. 월간 근원 CPI 상승률은 0.2%로 전월 0.1%보다 높았고 예상치인 0.3%보다 낮게 발표됐습니다. 대체적으로 물가가 잡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나스닥은 발표 후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수입 비중이 높은 자동차와 의류 등의 가격 상승률이 관세 인상 전 수입을 늘려 이번 CPI에는 크게 반영되지 않았고 레저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소비가 일부 위축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 CPI 추이를 좀 더 살펴야 한다는 연준의 입장이 있을 것이란 전망에 페드워치는 금리 인하 시점이 또 밀리며 연내 9월과 12월 정도에 총 두 차례 정도 있을 것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중 무역 협상 타결로 인해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기존 45%에서 35%로 낮아졌다고 언급하며 향후 1년 내에 S&P 500의 목표 지수를 6,200에서 6,500으로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JP모건은 미중 무역 협상 타결로 인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에서 0.6%로 상향하고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도 낮아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증시로 넘어오겠습니다. 국내 증시 장중 체크 내용입니다. 일단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 61.8% 자리와 76.4% 피보나치 이 자리를 단계적으로 모두 뚫어낸 선물 지수는 위쪽의 볼린저 밴드 상단과 전고점을 향해 공간이 열리며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특히 외국인의 노헤지 상방 포지션이 돋보인 날이었습니다. 모조리 상승 배팅을 한 날이죠.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매도 포지션을 오늘 대폭 축소한 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위칭이 완료된 건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넘어갔을 것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 선물 지수 선물은 아직 넘어갔다고 보기 어렵지만 나머지들은 상방으로 많이 전개를 시켜놓은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외국인이 상방 포지션을 구축할 때 하방에 대비하면서 해치 포지션을 같이 늘려야 탄탄한 상승 가도를 달리기가 쉬운데 해치가 없이 상방만 구축한 경우 하방 변수에 취약해져서 단기적인 성향의 베팅이 됩니다. 최근에는 2월 19일, 자, 최근에는 이때 2월 19일 두 달 정도 전에, 세 달 정도 전에 요날 외국인들은 노헤지 상방 포지션을 구축한 이력이 있습니다. 코스피 매수, 코스닥 매수, 선물 매수, 월물 콜옵션 매수, 월물 풋옵션 매도, 미니 선물 매수, 미니 콜옵션 매수, 미니 풋옵션 매도 등 이렇게 주요 포지션이 모두 상승 배팅을 하고 해치 포지션이 거의 없었던 그런 날이라는 거죠. 2월 19일 당시에는 트럼프 관세 정책이 우려되고 있을 당시이기에 지금처럼 관세 협상이 일어나고 트럼프의 긍정적 메시지가 쏟아지는 상황이랑 많이 다르지만 상황과 많이 다르지만 다급한 외국인의 대응이 있었던 만큼 수급적으로는 흡사한 측면도 있습니다. 자, 여기를 반으로 쪼개놓고 보면 자, 이 부분에서는 자, 이전에는 이제 여기였잖아요. 이전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우려가 있었던 때고요. 자, 이 4월 10일 이후로는 90일 유예 발표가 뜨면서 트럼프는 주식을 사라는 등 각종 상승 쪽 메시지들을 많이 남기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대외적 여건이 많이 다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해치 포지션 없이 땡긴 것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파생반의 1차 저항은 오늘 제가 8시 41분에 장 개장 전에 늘 잡아드리는 그 지지와 저항 라인 중에 오늘은 1차 저항이 351.8로 잡아드렸는데 오전에 아침에 351.65 그 부근에서 한 차례 막히고 시가봉, 자 여기 시가봉에서 만들었던 저점 부근을 한번 건드리고 완전히 이탈은 안 됐었죠. 이제 이탈하는 척만 하더니 한번 이렇게 여기서 잡아가지고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항으로 막혔던 자리는 돌파하면 지지 라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그어보면 돌파 때 매수 포지션을 외국인들이 좀 더 강화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상승이 좀 완화될 시점부터는 이제 밀리면서 약간 삼성전자 중심으로 차익이 나오면서 해당 돌파 자리가 지지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351.65에서 한 차례 막히고 시가봉 저점을 다시 한번 지지한 뒤 351.8을 돌파한 후 2차 저항인 354를 향해서 가다가 0.4에 못 미쳐가지고 조금 먼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다가 353.6 부근에서 힘이 약해졌고요. 이후 돌파했던 351.8은 다시 지지 역할을 하며 윗꼬리단 양봉 마감했고요. 오늘 수급을 고려할 때 역방향인 하락은 없었지만 과매수 구간에 돌입하며 상승세가 수급 대비 제한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의도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미니 시장에서 적극적인 상방 배팅을 보였습니다. 미니 선물 2천억 매수가 있었고요. 미니 콜옵션은 350과 347.5를 중심으로 50억을 매수했습니다. 미니 풋옵션은 350과 347.5를 중심으로 30억을 매도했습니다. 선물 미결이 어제보다 상승했습니다. 미결제 확정은 26만 4천 계약대로 어제보다 늘어났고요. 특히 오전장에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환매수 우위를 보였기 때문에 특히 매도 포지션을 축소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미결이 축소되어야 되는데 늘어났죠. 그래서 이 상황은 금융투자가 거의 다 신규 매도로서 접근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의 신규 매도 미결이 주축을 이루면서 선물 미결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요. 오후장 들어서 삼성전자 중심의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고가가 57,900원, 종가가 대체거래소 기준 57,400원이었고요. 여기서 일부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지수 수급은 견고한 편이나 당일 노헤지 상방 포지션으로 단기 성일 가능성이 높았고요. 2월 19일 이후 최대
노엣지 상방 포지션, 이거는 지수에 대한 내용이고요. 삼성전자 중심의 차익이 발생했다라는 거고, 삼성전자는 오후장에 차익이 나오면서 57,000원의 매물대를 리테스트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윗공간인 볼린저 밴드 상단과 전고점인 356, 357 정도가 시도된다면 변동성 지수가 상승하면서 과열 신호가 좀 더 뚜렷하게 잡힐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너무 올라서 변동성 지수가 올랐던, 즉 너무 올라 공포감이 생긴 최근 사례는 23년 12월 20일부터 24년 1월 2일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자, 오늘도 중간에 변동성 지수를 보면 분봉으로 보면은 슬쩍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전 점심시간 전후로 해가지고 갑자기 변동성 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오늘 시장이 돌파가 만들어지고 354 부근까지 달린 시간이었죠. 그래서 보시면 이때도 변동성 지수 일봉입니다. 이거는 물론 일봉으로 보면 까마득해요. 아직 출발도 안 했습니다. 여기 아직 전저점을 이탈하진 않았지만 지지라인을 살짝 이탈해 있죠. 자, 그 당시에 변동성 지수, 즉 공포지수, 빅스지수, 다른 말로 공포지수를 일봉으로 살펴보면 이 당시에 2023년 12월 20일부터 해가지고 1월 2일까지 변동성 지수가 급등하는 시기에 시장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시장을 보면 이렇게, 자, 여기서 외국인들이 하방을 구축하다가, 자, 여기 후반부에 23년 8월에서 10월까지 하방을 외국인들이 구축하다가 공매도 긴급금지로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의 쇼커버링과 이 지점에서 스위칭을 만들어낸 이후에 돌파하고 달리기 시작했고요. 이제 너무 올랐다고 판단된 12월 20일부터 변동성 지수가 7일간 상승을 했죠. 너무 올라서 상승한 당시에 357.5 월물 콜옵션을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콜옵션 베팅에 엄청 열풍을 보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결국 그거 다 날렸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7거래일 정도 오버에서 달렸을 때 공포지수가 많이 올랐었고요. 해당 첫날은 지금처럼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향해서, 그때는 넘어갔었네요, 급등을 한 날이었습니다. 초과 급등을 한 날이죠. 위클리 옵션 만기 하루 전 베팅 포지션 상태를 잠깐 점검해 보겠습니다. 파생반에 오늘 장 마치고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변동 가능하죠. 당연히 내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니까 내일 개인들의 수급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위아래 6% 범위를 체크한 겁니다. 코스피 200 기준이고요. 당연히 외국인은 대체적으로 외가 콜옵션 베팅에 치중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은 이렇게 양매수 포지션을 구축했는데 약간의 풋옵션 우위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위클리 옵션에서 개인들이 풋옵션 위주로 접근을 했는데, 기존에 어제까지는 콜옵션 배팅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합산하면 양매수 기조를 좀 보였고요. 결국엔 어차피 내일 결정 지을 예정입니다. 금융투자는 이렇게 양매도 성향으로 어디든 많이 보내기를 원치 않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오늘 17만 주 매도를 했고요. 어제 이제 공시되었던 자사주 매입은 어제 끝나서 오늘은 자사주 매입이 없었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는 이제 59,000원, 57,000원, 55,700을 테스트하는 시기인데요. 오늘은 57,000원 지지만 확인하고 종료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6,350억 매수로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에 8,000억대까지 갔다가 한 2,000억 정도 줄이면서 마감했습니다. 3월 만기에 롤오버했던 매도 물량을 제외하고 6월문만 단독으로 본다면 중립화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3,717억 매수했고요. 계속되는 상승에 이제 임계점을 통과해서 약간의 매도세가 완화된 움직임입니다.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이 약 23조 6,845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엄청 많죠. 환율은 달러 선물 기준 오늘 1,421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야간장에 갑자기 저녁 때 급락했는데요. 그래서 1,400원 언더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 경제 당국이 5월 5일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환율 정책을 협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환율이 저녁 시간에 순간 급락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당국자들이 외환시장 운영 관련 대면 논의를 진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달러 매도가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의 원화 절상 요구가 있을 것이란 일부 시장 관측이 수급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협의가 미국의 원화 절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중입니다. 당국은 인위적인 원화 절상 요구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우려 사항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을 인위적으로 절상하면 과거 플라자 합의 때 일본처럼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장기 침체를 겪을 수 있는 위기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라는 거고요. 변동성 지수는 오늘 17.86 보합 마감했고요. 하단 최종 지지라인은 이탈됐으나 저점인 17.52를 아직 남기고 있습니다. 이게 붕괴되면 시장은 작년 8월에 급락하면서 만들어진 고변동성 장세를 이제 본격적으로 탈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오늘 장중에 시장이 상승할 때 변동성 지수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는 단기 과매수 구간에 돌입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내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로 개인 위클리 수급이 시장을 가장 많이 결정 짓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 PPI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를 기다리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화에 순응하면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방과 구독자 전용 네이버 카페에 입장하지 않으신 분은 유튜브 댓글에 있는 안내 메시지 보시고 신청하셔서 합류하셔서 함께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